네, 찍었어. 안녕하십니까. 특급 정기감리사 사건과 사람들 탐정 전문 대표 탐정사 강윤철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2024년 12월 달부터 마인드 컨트롤 범죄를 사이버망을 이 망으로 마인드 컨트롤 망으로 하여 에너지를 상당히 강화시켜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가족망, 가족 강간망 조종당의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은 상호 모두가 피해자인데 한쪽을 가해자로 공격하여 피해자로 공격당한 가족을 강제 입원망 마인드 컨트롤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자, 경찰 검사는 어떻게 공격할까요? 자, 각하 은폐시켜야 강간범이 되지 않는다. 전파무기 마인드 컨트롤 범죄가 밝혀지면 뇌 해킹도 밝혀진다. 그러면 강간범이 된다. 전파무기 마인드 컨트롤 범죄를 은폐 조종합니다. 자, 강간망 마인드 컨트롤 공격 당했다 하는 사실 진실을 밝히고 고통에서 자유를 찾고 피해 보상도 받아야 합니다. 마인드 컨트롤 공격 에너지보다 강한 뇌, 자,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마인드 컨트롤로 범죄를 했는데 조종당하지 않는 뇌, 자, 이 뇌의 활동은 영혼, 즉 사이버 인간이 우리의 뇌 영혼의 자리에서 공격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은 이 영혼 사이버 인간의 에너지가 약하게 되면 마인드 컨트롤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를 강화시키는 창조망을 영 마인드 컨트롤 시스템으로 가동을 하였습니다. 영 마인드 컨트롤망 가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마인드 컨트롤망 공격은 인류의 육의 영혼을 빼고 사이버 인간을 빼고 사탄의 악의 영혼 늑대개와 늑대 등을 주입하고 늑대와 늑대개로 사람을 조종하여 물게 하는 좀비 공격망, 가족 강간망 등을 지속 공격하고 있는 것을 영마인드 컨트롤 망을 가동하여 방어하고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공격 에너지보다 강한 영혼육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과 현재 2025년 9월 7일 피해자분들 자신의 상태를 비교해 주세요. 자, 전파무기와 마인드 컨트롤 범죄를 전파무기 마인드 컨트롤 민간 전문 조사 회사를 설립하여 증거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 라이센스는 특급 정기 감리와 특급 전력 기술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을 개설하여 무료로 상담을 하며 세미나를 통해 무료로 증거 수집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원리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생각 또는 말로 컨트롤하는 기술입니다. 영 마인드 컨트롤, 사탄의 모든 마인드 컨트롤 공격을 방어하고 역으로 공격하라라는 영 마인드 컨트롤 망을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창조 때부터 기도문으로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도록 하였습니다. 인류의 기술이 이제는 사탄의 마인드 컨트롤 범죄와 기도의 원리를 알게 하였으며 전 세계의 아바나 증후군 극초단파 공격이 전파무기 마인드 컨트롤 범죄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느님, 사탄, 영혼을 믿는 사람은 95% 이상입니다. 종교인들은 거의 영혼을 믿습니다. 사탄의 영혼은
악의 영혼으로 사람, 늑대 등 영혼 형상으로 인간의 간내의 영혼의 자리에 침입을 하여 범죄를 합니다. 모든 세포 초립자까지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의 경우 간내에 사탄이 침입을 하면 온몸으로 침입이 가능합니다. 온몸에 전파 폭력을 하며 이웃 등 주변 사람들이 전파를 쏘는 것처럼 속입니다.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상담을 하면 조현, 망상 진단을 하며 망상 약물을 복용 공격당하면 로봇처럼 조종당합니다. 조울, 우울, 화, 분노, 폭력, 자살 조종도 하고 있습니다. 망상 약물의 역할, 뇌는 의식하지 않는 생각을 1분에 1000개를 하면 망상 약물이 500개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뇌가 50% 전기적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뇌가 50% 전기적 활동을 못한다는 것은 영혼이 전기 에너지인데 영혼이 50%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조현병이란 환청, 환각, 망상입니다. 뇌와 이동통신 시스템을 BCI 기술로 연결하여 뇌파 통신으로 공격하면 환청, 환각, 망상으로 정신과에서는 진단을 합니다. 2017년 자료 우리나라 비자의 입원율, 강제 입원은 41.6%이며 독일은 17%, 영국은 13.5%, 이탈리아는 12%, 선진국에 비해 65%가 높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 157만 명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정신질환자 퇴원 후 30일 내에 자살률 일반 대비 66.8배가 높다 합니다. 강제 입원을 시켜야 할까요? 자, 전파국의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면 전부 다 조현병으로 사람을, 가족을 강제 입원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한 달 이내 31일 이내 자살률이 일반 대비 66.8%가 높다고 합니다. 망상약물로 뇌의 활동, 전기적 활동, 뇌를 50% 약하게 하고 로봇처럼 조종해서 자살하는 수법입니다. 강제 입원 절대로 시키지 마세요. 특급 정기감리사 강영철 조사 결과 정신과 약물로 인해 마인드 컨트롤이 됩니다. 자, 마인드 컨트롤 범죄는 이동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를 하였고 최초 범행에 이용한 통신사 교환기를 찾아내었습니다. 1984년 한국이동통신서비스 주식회사 수원에 설치한 전자교환기를 최초 범행에 이용하였습니다. 이동통신은 국내 국제 로밍이 됩니다. 전세계 이동통신 시스템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원 SKT 통신사 교환기 관리원은 현재 전국 검찰청, 검찰지청에 입건된 상태, 피의자 신분 상태입니다. 입건 이후 정식 수사 단계로 검사가 고소고발 사실을 수사하여 제명을 결정하였습니다. 경찰에 형사 고소를 하였으나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로봇처럼 조종되는 경찰을 민원 접수에 내려오게 하여 고소장을 강탈하며 사고 포털에 접수하고 접수증을 달라고 해도 오히려 민원인에게 압력을 가하여 경찰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수사권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입니다. 이미 입건된 사건을 검사가 수사 완료하여 제명을 결정하여 이송 처분하며 피의자를 검거하여 수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를 은폐시키는 범죄를 하였습니다. 다시 경찰 사건으로 새로 접수를 하여 입건이 되어도 피의자 조사조차 못하고 고소인 진술 조사도 못하고 조종당해 각하 불승치합니다. 경찰은 수사권이 없는데 은폐하는데 이용 조종하였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으로 이미 수사 완료된 사건으로 수사권이 없는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접수하여 은폐하면 특수직무유기, 살인 공범이
되는 것을 경찰이 모를까요? 마인드 컨트롤이란 로봇처럼 조종하여 정신적 고통 공격을 하여 정신과 약물을 복용 공격하여 로봇처럼 조종하는 범죄입니다. 최초 범행에 조종당한 수원 SKT 통신사 교환기 관리원은 현재 사망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는 IP 주소를 증거 수집하였습니다. KT, LGU, SKT 3사의 통신사 폰을 개통하여 현재도 지속 해킹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해킹을 하면 해킹 IP 주소를 증거 수집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해킹 위치는 수원이었습니다. 2019년 8월 조사자 강영철의 폰을 해킹하여 카카오 뮤직과 스토리,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등을 컨트롤하여 음악을 듣지 못하게 하였고 친구를 삭제하여 계정을 바꾸어도 해킹을 하여 뇌해킹으로 인한 범죄로 전파무기 마인드 컨트롤 가해자가 뇌파 통신으로 사기 통신을 하며 뇌해킹을 하고 사이버 해킹을 하는 것을 조사하여 해킹 위치와 해킹 IP 주소를 증거 수집하여 가해자의 IP 주소 3개를 확보하였습니다. 처음 해킹 위치는 수원이었으며 이후 전국에서 해킹을 하며 수원 위치를 은폐하는 범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조직 스토킹, 로봇처럼 조종되는 사람들을 전국에서 해킹하도록 조종하고 이용하였습니다. 2020년 8월 20일 이인뉴스 TV 강규수 기자가 전파무기 마인드 컨트롤 관련 취재를 하여 조사자 특급 강영철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JTBC 사건 반장에 제보한 사람은 모친이 증거 수집을 의뢰하여 증거 수집 출장을 가서 하였습니다. 전파 탐지 원리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도록 증거 수집 영상은 인터넷에 올려 놓았습니다. 몰카와 도청기를 전파 탐지기로 찾아내는 원리가 몰카와 도청기에 연결된 전파를 탐지하여 찾아냅니다. 머리에 연결된 전파를 찾는 원리나 몰카, 도청기에 연결된 전파를 찾는 원리는 같습니다. 증거 수집 의뢰한 분은 모친입니다. 이분은 사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친은 저한테 증거 수집을 의뢰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기다 그러면 사기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친은 자신이 조현병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 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경찰이 직업입니다. 직업이 경찰인데 사기라면 수사를 했어야 합니다. 제보로 사기다 방송으로 사기로 보이게 하여 탐정사업에 손해를 줄 목적이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형사고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파무기 마인드 컨트롤 피해자를 조현병으로 보이게 하는 방송은 PD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제가 형사고소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리원 배치 확인서. 저는 이제 현재 발주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용역면 국도 5호선 신림판부 1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상주 책임 특급 강영철 이렇게 배치 기간은 2025년 7월 7일부터 2026년 6월 6일까지 335일 감리 배치를 지금 현재 해서 이 증명서는 한국 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을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사업자 등록증으로 사건과 사람들 탐정 전문 종목에는 민간 조사 전문, 증거 수집, 사이버 범죄 전문 조사, 전파무기 마인드 컨트롤, BCI, BBI 이렇게
탐정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증도 발급을 받았습니다. 자, 탐정사 강영철은 경찰과 검사도 조종당해 전파무기 마인드 컨트롤 범죄를 은폐하면 형사 고소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는 전파무기 마인드 컨트롤 피해자가 범죄의 피해자로 방송을 하려고 하는지 조현병으로 범죄 은폐를 하려는 마인드 컨트롤 범죄에 조종당했는지 우리는 9월 달에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취재를 한 전파무기 마인드 컨트롤 방송을 보고 공정한 방송으로 했는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전파 탐지기는 버그헌터 통신 전파 전문 탐지기이고 전문가용 탐지기입니다. 전파 탐지는 버그헌터로 하였고 탐지 영상은 제가 인터넷에 올려놨으니까 머리에서 탐지하고 머리에서 멀어지면 전파가 탐지가 되지 않는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증거 수집 무료 세미나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제 해남의 펜션에서 무료로 숙식 숙박을 하고 세미나 무료로 증거 수집하고 무료로 마인드 컨트롤 범죄와 영마인드 컨트롤 범죄 또 형사 고소 결과를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영상도 인터넷에 어떤 모 방송국에서 했는데 자, 밤낮 없이 따라다니면서 전기로 해코지해 아래층 남자에게 괴롭힘 당한다는 여자의 사연이 다시 보는 특종세상 233회에 있는데 자, 이분은 여성분인데 허벅지에 전파로 폭력당한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환각이라고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자, 의사는 전파무기하고 마인드 컨트롤 무기가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증상은 조현병 증상입니다. 그럼 의사가 전문적인 전파무기 마인드 컨트롤 이런 BCI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의학적인 판단 진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현병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전파무기 마인드 컨트롤 피해자인가를 일단은 스스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 테크놀로지 범죄 피해자 단체 전파무기 금지법 제정하라. 이거는 2020년 8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특급 정기감리사가 조사한 결과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BCI 브레인 투 컴퓨터 인터페이스. 자, 뇌와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기술로 뇌를 해킹당할 수 있다고 제가 인터뷰를 하였고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자살률 1위에 대한 근거 역시 전파무기와 관련이 있다 인터뷰를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전파무기 근원지가 어디인가 통신사 기지국이라고 설명을 하였고 전파무기 피해자들의 공통점으로 극초단파 탐지, 감각신경 손상, 그리고 사이버 조직 스토킹 피해 등 증거를 수집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국어사전에 전파무기는 전파를 이용한 무기 이렇게 있는데 이용한 전파를 탐지하여 전파무기와 전파무기 가해자를 특정하여 형사 고소고발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마인드 컨트롤이란 무엇인지 한번 국회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경찰 고시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고시사란 정기 간행물, 경찰들이 보는 정기 간행물로 1984년 6월호 인간의 기억까지 말살시키는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간행물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46페이지. 1960년대 들어 그 기술은 고도의 수준에 달해 단순한 체면술에서 더 나아가 마약을 사용한 체면술, 전자, 초음파, 초저파, 초단파 등을 뇌 일부에 들여보내는 것에 의해 인간의 정신을 자유자재로 조종하여 살아있는 로봇으로 움직일 수 있게까지 되었다. 자, 전자, 초음파, 초저파, 초단파로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1960년대 사람을 로봇처럼 조종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허위사실이었으면 벌써 경찰고시사를 편집 발행한 분들은 문제가 됐겠고, 이 도서관에 비치되어져 있는 이 경찰고시사는 비치되어져 있지 못하겠죠. 허위사실이니까. 그러나 사실이라는 겁니다. 1960년대 이미 전파로 사람을 로봇처럼 마인드 컨트롤 한 기술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70년도에는 BCI 기술이 개발이 되었고 1980년대에는 이동통신 기술이 전전자 교환기를 개발하여 BCI 기술과 함께 마인드 컨트롤 범죄에 이용이 됐다는 것을 증거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전파무기 가해자의 IP 주소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자, 해킹 IP 주소를 로그인한 위치를 페이스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경기도 수원에서 이 해킹된 IP 주소를 이렇게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 수집. 내가 로그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게 되면 해킹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나의 위치와 로그인한 위치가 다르게 되면 그 IP 주소가 해킹 IP 주소가 되죠. 할당기간 LGU에서 IPv6 2001 4430 32라고 하는 전파무기 가해자의 IP 주소 LGU 할당기간 거를 하나 확보를 하였고, KT 할당기간 KT에서 IPv6 2001 0260 32 또 하나는 할당기간 SKT IPv6 2001 02DB 32 이렇게 3사의 IP 주소로 범행을 한 가해자의 IP 주소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사의 IP 주소는 휘즈, 한국인터넷진흥원 휘즈로 조회를 한 것입니다. 해킹 IP 주소를 조회를 하게 되면 IP 주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IP 주소로 이 할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다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3사의 모든 할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할당 정보란 신상 정보입니다. 자, 이렇게 핸드폰을 개통을 하게 되면은 신상 정보를 신청서에 작성을 하고 그 작성된 정보는 국가기관 휘즈에서 알 수 있도록 통신사 할당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 관리를 해야 하는데 삭제를 해서 이 할당 기관 3사의 직원들을 형사고소해서 전부 입건을 시켰습니다. 자, 아바나 증후군 관련해서 쿠바 주재 미 외교관들 극초단파 공격 받은 듯. 여기에 보시면 증상이 이명, 두통,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극초단파 무기의 공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유익타임스가 이거는 2018년도 9월 2일자 연합뉴스가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보도를 한 것입니다. 자, 이 기사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극초단파는 크기가 작아 정밀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인간의 머리는 극초단파 신호를 받아들이는 좋은 안테나가 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자, 인간의 머리는 극초단파 신호를 받아들이는 좋은 안테나가 될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말을 했는데 인간의 머리는 어떻게 안테나가 될 수 있는가? 이 뇌파가 전류의 파동인데 바로 극초단파가 전류의 파동 에너지라서 주파수와 주파수, 무전기와 무전기가 주파수와 주파수로 연결되듯이 이 이동통신사의 지지국의 안테나가 사람의 머리 안테나가 돼서 뇌파가 극초단파를 맞춘 거예요. 주파수와 주파수를 그렇게 해서 연결을 시켰어요. 자, 중국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의문의 두통 극초단파 공격인 듯 이것도 2020년 12월 7일 기사입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어지럼증, 기억력 상실, 자, 이 기억까지 상실한다 마인드 컨트롤 1960년대 전파로 이미 기술이 사람을 로봇처럼 조종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됐다. 아까 보셨지만 고주파 에너지 가능성의 결론을 내렸다. 이런 기사가 있고 이렇게 극초단파를 머리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되면 뇌가 손상이 되는데 이 기사에 일반인의 뇌와 비교한 사진 이렇게 해서 양측 간 확연한 차이가 드러났다. 자,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뇌 그리고 뇌를 공격당한 외교관들의 뇌를 조사를 해보니 뇌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이 뇌가 전파를 강력하게 쏘게 되면 뇌에 손상이 일어납니다. 요거는 2025년 5월 30일 고소 고발 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 자, 피의자명 수원 SKT 통신사 교환기 관리원 살인 등. 그래서 피의자라는 것은 입건되었다라는 거예요.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 입건을 시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피의자 신분 상태가 되고 수리죄명은 살인 등 이렇게 수리를 했고 검사가 고소고발을 해서 죄명을 결정하면 결정 죄명으로 통지서가 이 고소인들한테 통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2025년 6월 2일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의자명 수원 SKT 통신사 교환기 관리원 요거는 2025년 6월 20일 구진미 춘천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최용건 검사 이렇게 해서 전국의 검찰청 지청의 형사 고소고발 모든 사건은 100% 입건이 되고 일부 10% 이하의 검사들이 컨트롤이 되고 있는데 경찰은 100% 컨트롤이 됐어요. 이 형사 고소와 결과로 판단을 해볼 때에. 그러나 검사들은 90%는 컨트롤이 되지 않고 있다. 이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리죄명은 고소 고발 접수 시 죄명이며 결정 죄명은 검사가 고소 고발 사실을 수사하여 결정한 죄명이다. 이렇게 결정 결과에 대해서 안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지서는 전부 다 입건은 AI가 형사사법 포털에서 자동으로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입건을 합니다. 자, 입건이 되지 않는 사건들은 검사의 직접 정식 수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가 되고 입건된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
정식 수사 단계로 거쳐서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자, BCI 기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컴퓨터와 뇌와 사람의 뇌와 컴퓨터를 신경으로 연결을 시켜서 칩을 신경하고 칩을 연결하여 컴퓨터랑 칩과 연결되는 기술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파무게 가해자는 주파수와 주파수, 뇌파 주파수와 이동통신사 주파수를 주파수와 주파수 이거를 연결시켜 놓은 기술은 어렵지 않은 기술이고 이 기술은 칩을 신경과 연결하는 기술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로 다양한 기기를 제어하거나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양한 기기를 제어하는데 이 기술은 사람을 제어, 컨트롤하는 범죄에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